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가예요. 오가에는 지금 제목이 Un cappuccino e una brioche per favore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에 원어민 녹음 파일을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Lezione 5. Un cappuccino, una brioche, per favore. Dialogo 5. Buongiorno. Buongiorno a lei. Prego. Un cappuccino e una brioche, per favore. Vuole accomodarsi al tavolo? No, grazie. Mangio in piedi. 2,20 €. Ecco lo scontrino e il resto. Dica alla signora. Buongiorno. Un cappuccino e un brioche. Che brioche preferisce? Alla crema, per piacere. Ecco a lei. Grazie. Mi può dare un bicchiere d'acqua? Certo, ecco a lei. Scusi, posso andare un attimo al bagno? Sì, è a destra. Grazie. 자,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에서 커피와 또는 후식으로 빵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는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커피 종류와 그리고 많은 빵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돌체라고 하죠. 이탈리아어에서는 후식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케이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탈리아 가면은 꼭 한번 바에 들려서 이탈리아 커피와 또는 이탈리아의 돌체, 후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는지 한번 우리 만세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 1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오과의 제목과 같은 Un cappuccino e una brioche per favore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에 들어가면요,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바에 나가서 커피 한 잔과 이렇게 브리오시 하나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탈리아 가시면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n cappuccino e una brioche per favore, 보통은 이렇게 주문을 할 경우에는 카푸치노 커피 한 잔과 브리오시 하나 주세요 라고 해서 뭐뭐 원합니다 주세요 라는 동사를 쓸 것 같지만 굳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커피 종류와 또는 케이크 명을 얘기를 한 다음에 per favore 라는 please 라는 형식의 표현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의 바르게 뭐뭐뭐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도 나왔다시피 un cappuccino와 una brioche를 얘기한 다음에 per favore 뭐뭐 주세요 please 라고 붙여서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에 나와 있듯이 원래는 vorrei라는 표현을 써요. vorrei 뭐뭐 하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라는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vorrei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볼레레 동사의 조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법은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텐데요. 조건법은 쓰임 하나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던가 자신의 바람을 조금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vorrei를 활용을 한다 싶으면 vorrei un cappuccino e una brioche 라고 하시면 되세요. 근데 굳이 그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un cappuccino e una brioche per favore 라는 please 정도의 의미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 테이블에 앉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테이크아웃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탈리아는요, 안에 들어가서 마시는데 바에서 서서 마시느냐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당연히 앉아서 마시게 되면 가격이 비싸겠죠. 이 비싼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두세 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를 길게 앉아서 오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바로 마시고 직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점원이 계산을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Vuole accomodarsi al tavolo 라고 해요. vuolle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보레이라는 표현에 같은 볼레레라는 원형이 돼요. 부올레 하면은 어떤 인칭이 어떻게 될까요? 부올레 하면은 볼레레의 3인칭 단수 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레 아꼬모다르시 하면 앉다라는 표현인데 부올레 아꼬모다르시라고 하면은 앉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존칭으로 써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부올레 아꼬모다르시 알 타볼로 이러면 테이블에 앉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앉아서 먹겠다 또는 아니요 저는 그냥 서서 먹을게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 대답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교재에 나와 있듯이 C나 No라고 그러겠어요? 앉아서 먹을게요 라고 C 하거나 아니면 아니요 서서 먹을게요 No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라치에를 항상 붙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감사합니다는 표현, 어떠한 행위가 끝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이 끝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라치에 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회화하실 때 많이 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자 3번에 한번 표현을 볼까요? 세 번째 표현 보시면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물 한 잔 주실래요?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정중하게 좀 예의 바르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3인칭 단수 표현 레이 존칭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어떠한 동사가 나오더라도 3인칭 존칭으로 하면 좀 정중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면은 Mi può dare un bicchiere d'acqua 라고 써 있어요. 자, 일단 un bicchiere d'acqua가 물 한 잔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dare라는 동사는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mi può, mi는 나에게라는 의미고요. 간접 목적격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puo는 어떤 동사일까요? 어떤 동사가 원형이 될까요? 자, puo는 potere라는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예요. 우리 영어의 ca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동사는 말 그대로 조동사잖아요. 본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뿌오, 뽀테레가 조동사고 뒤에 나오는 다레가 본동사가 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저에게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정중하게 표현을 할 때는 mi può dare un bicchiere d'acqua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물을 거의 사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우리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물 요청해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혹시라도 물이 마시고 싶으면 물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그냥 수돗물이라도 괜찮으니까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수돗물을 따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할 때도 수돗물이 괜찮으면 이렇게 달라고 하셔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것도 약간 문화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파클링 워터가 그렇게 많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물이 항상 어느 바에 가든 어느 음식점에 가든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물의 종류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쿠아 나뚜랄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시는 그런 물이고요. 가스 없는 물이고 그리고 가스가 들어있는 물은 우리가 아쿠아 가사따라는 표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 하나를 주문을 하더라도 이제 식당이나 이제 종업원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물 드릴까요? 아쿠아 나뚜랄레 드릴까요? 아쿠아 가사따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잘 알고 계시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물 한 잔 주세요.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죠. 대답을. 그래서 은비 대답을 할 때는 물 한 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같은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탈리아에서는 ecco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ecco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당신에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또 존칭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ecco al lei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ecco는 여기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세 표현 이렇게 짚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문법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문법은 어떤 표현이 나와 있나요? 지금 보면은 우리 또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긍정명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는 정중한 표현을 사실 우리 명령법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명령법으로 이제 잠시 후에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 명령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명령법이에요. 뭐뭐 해, 아니면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자라는 의미의 명령법인데 이 명령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직설법 동사와는 조금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직설법 형태와는 별개로 또 다시 이 명령법 형태의 동사들을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직설법에서 아래 동사, 엘의 동사, 일의 동사 나눠가지고 규칙 변형을 배웠잖아요. 명령법도 똑같이 아래 동사, 엘의 동사, 일의 동사에 따라 어미 변형이 좀 다르게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 명령법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은 없고요. 2인칭, 그리고 3인칭도 존칭 명령이 있어요. 당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뭐뭐 하자, 이거는 명령법이라기보다는 청유형으로 뭐뭐 하자, 우리 다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영화 보러 가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 너희들 뭐뭐 해라 라는 표현으로 보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일단 또 명령, 너에게 하는 명령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형태가 변하는지 볼게요. 자, 우선 아래 동사 보세요. 아래 동사일 때는 또 명령으로 너 뭐뭐 해, 아마레 사랑하다 라는 동사인데 너 사랑해 라는 동사로 명령법으로 쓰겠다 그러면 아마가 되는 거예요. 아마. 아래 동사이기 때문에 어미가 아마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당신 사랑하세요 라는 존칭 명령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쓸까요? 존칭 명령으로 쓰고 싶으면 아미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래 동사일 경우에는 또 명령에서 아로 어미가 끝나고 레이 존칭 명령에서는 이로 끝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엘의 동사 한번 볼게요. 엘의 동사랑 일의 동사는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 아래 동사가 또 명령일 때 어미가 아로 끝났던 거랑 다르게 엘의 동사와 일의 동사는 어미가 이로 끝나요. 그래서 베델의 보다라는 동사, 너 봐, 저거 좀 봐 라고 할 때 베델의 동사는 베디 이렇게 해요. 그리고 3인칭 존칭 명령일 때는 저기 보세요 라는 표현으로 베다 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어미가 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센티레 일의 동사도 마찬가지네요. 너 들어봐 이럴 때는 센티, 저기 들어보세요 라는 표현 쓸 때는 센타 라는 표현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설법에서도 봤지만 이 일의 동사 같은 경우는 군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센티레처럼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피니레처럼 뭔가가 첨가가 돼서 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니레 같은 경우는 직설법에서 이렇게 피니쉬라는 형태로 변했잖아요. 이게 명령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피니레 같은 경우는 끝내다라는 동사인데 너 끝내 이러면 finish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끝내주세요 라고 존칭으로 명령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finisca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노이랑 보이를 안 했잖아요. 노이랑 보이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아미아모, 베디아모, 센티아모, 피니아모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직설법 현재 형태랑 똑같은 형태랍니다. 그래서 노이랑 보이는 직설법 현재와 형태가 똑같아서 여러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명령법은 뚜 명령과 레이 존칭 명령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규칙 동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설법 현재에서도 봤지만 규칙도 많고 그렇지만 불규칙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통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불규칙 동사라고 하더라도 불규칙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설법에서 잘 외워두면 그게 명령법 또는 그 다음에 배울 접속법, 조건법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불규칙으로 변한다는 거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쓰이고 중요한 동사 같은 경우는 아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동사인 에세레랑 아베레 동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에세레랑 아베레 같은 경우는 에세레가 원래 원형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변하죠. 그래서 시 이러면 너 있어 아니면 너 뭐 침착해야 돼 라는 표현으로 에세레 비동사 형태의 명령은 C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가 두 개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한 개 아니고 두 개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 존칭 명령일 때는 C야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직설법 현재로 똑같고 자 아베레 동사도 원형이랑 굉장히 차이 많아요. 보면 뚜 명령일 때 아삐 또는 레이 명령일 때 아삐야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사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에 보면 안다레나 파레, 다레, 스타레, 디레에 보면 옆에 뭐가 하나 찍혀 있죠. 이 어포스트로피 같은 거. 자, 이거는 여러분 오타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옆에 같이 찍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와 이런 식으로 파, 다, 스타 이런 식으로 명령법을 써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글로 쓰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긍정명령을 공부했으니까 부정명령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부정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긍정명령은 뭐뭐 하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 라는 표현이었다면 부정명령은 당연히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써주냐. 우리가 앞서서 평서문에서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그때 부정어인 논이라는 것을 넣어줬었어요. 이 부정명령에서도 똑같이 논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도표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도표에 보시면 아마레, 때메레, 센티레, 피니레 해서 아래 동사, 에레 동사, 또 이레 동사 이렇게 군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뚜 명령일 때와 레이 존칭 명령, 그리고 그야, 노이, 보이의 명령은 형태가 또 달라져요. 뚜 명령일 때는 보세요. 뚜 명령일 때는 논을 써요. 논을 쓰지만 그 다음에 동사가 명령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원형의 형태로 돌아오네요. 아, 그러면 부정명령을 할 때 뚜일 경우에는 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논 플러스 동사 원형이구나. 그래서 사랑하지 마 이럴 때는 논 아마레 라는 거예요. 우리 너 사랑해 라는 표현할 때 아마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부정명령을 하게 되면은 논이 앞에 붙게 되면서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 아마레 또는 에레 동사일 경우 논 때메레 그 논 센티레 이렇게 똑같이 논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이게 부정명령인데 2인칭 뚜에게 하는 부정명령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피니레 이 두 번째 일의 균형도 똑같죠. 논 피니레 해가지고 하지마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그 아래 레이 표현, 존칭 레이 명령이랑 노이 보이는 어떤가요? 이거는 논 플러스 긍정 명령 형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마레의 레이 사랑하세요 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썼죠? 아미라고 되어 있었죠. 이럴 경우 부정 명령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쓰려면 논을 넣고
않고 아미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논 아미 이러면 사랑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명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명령에서 알아둘 것은 레이 존칭이나 노이보이는 앞에 논만 붙이면 그게 부정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뚜일 경우에는 뚜 부정명령에서는 논을 붙이되 논만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온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나오는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 보시면 논 아삐아떼 빠우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삐아떼, 이거 형태 정말 생소하죠. 우리 직설법에서 배운 거랑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삐아떼 이것은 아벨의 동사의 보이 명령이네요. 아삐아떼,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 갖지 말아라 라는 거죠. 빠우라 하면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들 말아라 이렇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명령 변형에다가 보이의 명령 변형에다가 논을 붙여서 부정명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거 부정명령인데 뚜 명령인 거 한번 볼게요. 자, 논 푸마레, 논 푸마레.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논 푸마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존칭 명령 아니고요. 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 명령만 조금 형태가 다르게 변했죠. 그래서 논 플러스 동사 원형 해서 논 푸마레, 담배 피지 마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뚜 명령이 아닌 존칭 명령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non fum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non fumi 이렇게 해주시면 담배 피지 마세요 라는 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예문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명령법을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그러니까 명령법에는 뚜와 레이 존칭 명령이 조금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만 잘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습 한번 하시고 다음 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